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설립 기념 연설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는 없었는데 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난 등을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대북 제재 해제 환경을 만들려는 것으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 10일 노동당 설립 76주년을 맞아 앞으로 5년 안에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해군 분석센터 켄 고수 적성국 분석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nd the one way you can show us that your policy has changed from being hostile to being engagement would be to lift sanctions. I think that's the unstated message there when he focuses on the economy.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지만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제재 완화를 대화 복귀 조건으로 세우는 간접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reading between the lines, he is still blaming everything on external factors, whether it's COVID, whether it's natural disasters, and most importantly, sanctions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 I think that he really is trying to set the conditions to be able to make the demand for sanctions relief in return for talks.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북한의 메시지는 모두 국내적, 대외적 성격이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의 상황은 국제사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 없이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He doesn't necessarily have to mention sanctions. He doesn't necessarily have to mention the United States or Korea to basically get our attention vis-a-vis sanctions, vis-a-vis the food situation. He knows that we are keeping a close eye on what's going on inside the country, especially now because of COVID-19. So I would agree with the others' assessments that this is a way for him to signal to Washington and to Seoul and elsewhere that they need sanctions relief. But he doesn't have to say it, explicitly. I think circumstances kind of point to that.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사상 초유의 난관, 엄혹한 정세 등을 언급한 김 위원장은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연설에서도 그런 상황은 자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eah, in this speech that he just gave sort of tells us that, right? Nothing seems to be working well.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보지 못했다며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5개년 계획이 아니라 부분적이라도 시장화와 사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거래를 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돈 세탁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던 싱가포르 기업인 탄위뱅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싱가포르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스 등에 따르면 44살의 탄위뱅은 11일 싱가포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개 회사의 송장을 위조하는 등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선거 공판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며 탄 씨에 대한 다른 13개 유사 혐의들은 선고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2011년부터 북한과 수백만 달러 상당의 상품 계약을 맺고 관련 조사를 피하기 위해 대금 지불 대상을 모호하게 만드는 등 거래 분산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탄 씨를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탄 씨는 금융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계좌 이체가 거부되자 현찰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사전이 최근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인 위상을 반영해 오빠와 같은 한국어 단어 26개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오빠란 단어를 사용하면 최대 2년 노동 교화형에 처할 정도로 한류 등 외부 문화를 배척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폐쇄성이 일반 주민 중심의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84년부터 출판된 영국의 세계적인 옥스퍼드 영어사전 홈페이지입니다. 11세기부터 현재까지 영어권에서 사용한 60만 개 이상의 단어와 의미, 변천사를 보여주는 이 사전이 최근 한국어 단어 26개를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빠, 대박, 먹방에서부터 K드라마, 한국식 영어 표현인 스킨십, 파이팅 등 음식과 음악, 전통, 대중문화 용어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측은 우리 모두 한류, 즉 코리안 웨이브의 정점을 달리고 있다면서 이것은 영화, 음악, 패션뿐 아니라 언어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BBC와 미국의 CNN 등 주요 매체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세계적인 K-팝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최근 전 세계 드라마 팬을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 열풍이 이제 세계적인 사전에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출신으로 한국어 등 4개 국어를 구사하는 그레그 스칼라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8일 BOA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한류 용어 추가 등재는 개방과 교류가 경제 발전과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는 선진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개방적이고 많이 발전해온 한국이 외래어를 많이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한국어는 다른 나라에서 외래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린 세상, 문화 교류, 그게 한국의 경제, 사회, 정치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이런 한류 등 외래문화 접근을 중대범죄로 여기면서 처벌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 300여 개 단체가 연대한 4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설립 76주년을 맞아 유엔 회원국들에 보낸 공개 소환에서 북한 지도부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제정 등으로 외래문화를 범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북한 지도부가 청년 옷차림과 남한식 말투,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남편이나 남친 등을 오빠로 부르는 등 한국식 말투를 쓰다 걸리면 혁명의 원수로 낙인 찍혀 최대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등 외국에 사는 탈북민들은 이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화가 나고 이런 어이가 없고 상당히 BTS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국에서 거의 없고 그리고 파라사이트 영화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딱 하나일 것 같아. 그런 말을 언급한다고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그리고 진짜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냐고 이런 질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국 친구들은. 탈북민과 인권단체들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K-팝을 악성 암으로 규정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지적하며 본인은 지난 2018년 한국의 여성 K-팝 그룹인 레드벨벳의 평양 공연 때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공연을 보고 이들과 악수까지 했으면서 암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선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진정한 인민 대중 중심 사회를 실현하려면 비사회주의 척결이 아닌 외래문화 수용 등 개방을 통해 발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북한에 대해 비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최근 공개한 2021 한반도에 대한 미국인 태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비우호적 인식이 지난해보다 4%포인트 증가한 75%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의 핵포기가 중요하다고 밝힌 응답은 지난해보다 2%포인트 증가한 86%, 미국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83%에서 올해는 79%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지난해 30%에서 올해는 49%로 급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31%에서 13%포인트 줄어든 18%,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해 39%에서 올해는 33%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유거브가 KEI 의뢰를 받아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미국 성인 1,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25%입니다. 한국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6.25 전쟁 의료지원국인 독일의 참전 기념비가 이번 주 들어선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전쟁기념관은 오는 15일 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독일 참전기념비 제막식을 열며 기념비에는 독일의 참전 내용과 참전 용사에게 바치는 글, 통일과 정의의 자유가 독일어와 한글로 새겨진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쟁기념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파견된 독일 적십자 야전병원은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24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다가 이후 한국 정부와 학계의 고증을 통해 2018년 6월에서야 의료지원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현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는 전투지원국 16개국과 의료지원 5개국 등 총 21개 한국전쟁 참전국의 기념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